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 투자 더펄슨 후입니다. 오늘 갈라게임즈 해킹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고 어떻게 이런 것들 리스크 조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800억이 무단 발행해서 해킹됐다고 하는데요. 19%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커는 50억 개의 갈라를 무단 발행하고 6억 개를 판매했고요. 2,900만 달러 상당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후 갈라는 해당 계정 잔금 처리하고 아직 팔지 않은 44억 개를 소각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개 중에 6억 개가 팔리고 44억 개는 소각해서 없어진 겁니다. 만약에 소각 못했으면은 2억 달러의 토큰이 판매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2,800억이면 엄청나죠. CEO 대응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일단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는 문제가 없다.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다. 단지 절대 손상되지 않았는데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근데 갈라가 다중서명 지갑을 쓴다는 것 자체로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상한 말이긴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안전한데 내부 통제 실패로 해킹 당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자동차로 보면은 이 다중 서명이랑 지갑이란 게 차키거든요. 여러 개 차키로 서명해가지고 이 차를 운행을 하는 건데 갈라 같은 중앙화된 체인은 일반적으로 이런 회사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해당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접근을 다중 서명 지갑으로 접근하고 차키 같은 거죠. 이때 이 자동차 해킹은 안 다는데 차키에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거죠. 요거는 괜찮다,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거 뺏기면은 토큰을 50억 개씩 발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트위터에 내부 통제에 실패했다는 발언 We messed up our internal controls라고 했죠. 이건 추측해 보면은 해당 다중서명 지갑의 키를 가지고 있는 직원의 컴퓨터가 해킹된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이거는 엑시 인피니티 과거 로닌 브릿지 해킹 사태와 매우 유사하고요. 이때도 직원 컴퓨터가 해킹됐거든요. 직원이 실수로을 다운받아가지고. 직원의 실수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악성 코드 다운받아서 지갑 소유권을 잃고 이 차키 자체를 도난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뭡니까? 문제의 근원은 결국은 다중서명 지갑이고 이 다중서명 지갑을 쓰는 중앙화된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죠. 회사가 관리하는 이런 유사 블록체인들은 대부분 공격 지점이 명확합니다. 그 회사 컴퓨터, 직원 컴퓨터 해킹하면 되는 거죠. 해커 표적되기가 쉽죠. 회사 직원에 쓰는 그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탈중앙화가 잘 된 프로젝트는 공격 지점 이게 수천 개죠. 그러니까 해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2024년 5월 20일 그저께죠. 이때 이더리움 재단 연구원이 하고 뭐 솔라나 쪽에 CEO하고 스타트업 인프라 스타트업 CEO하고 막 서로 논쟁을 했는데요. 뭐 결론은 이겁니다. 탈중앙화 검열 저항에 관한 암호화폐 비전을 잘 실현하고 있는지 시장은 알지 못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탈중앙화에 관심이 없다면서 좀 자조적인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하도 인기가 없어가지고 5월 20일 저런 발언이 나왔고요. 사실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 암호화폐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잘 오르면 장땡입니다. 그러고 속도 빠르고 수수료 저렴하고 이런 거지. 마치 영화관에 왜 가냐 했을 때 영화관에 그냥 재밌는 거 보러 스트레스 풀러 간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코인 가격이 잘 오르면 되지 중앙하냐 이런 거는 별로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시 삼지 않더라도 이렇게 심심찮게 터집니다. 해킹이 올해도 계속 지금 터지고 있어요. 탈중앙화 중요성을 결국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50억 개 중 6억 개 매도로 20% 빠졌거든요. 이 6억 개가 20% 물량에 해당하는 건 아닌데 이게 패닉 세일이 일어나니까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50억 개 다 매도했으면 여기에 8배잖아요. 거의 그러면은 뭐 거의 반토막 이상 났겠죠. 마이너스 70%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가 결국 해킹 사태 근본적으로 피하기 위해선 중요한 거고요. 이런 프로젝트들은 해킹 리스크에 좀 적게 노출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해당 블록체인을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그 회사의 권력이 클수록 해킹 지점이 좋아지기 때문에 해킹이 잘 되는 거죠. 만약에 대응이 늦어졌으면은 정말로 큰 손실이 있었을 수 있었고 상패가 됐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잘 대응한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은 수습이 어느 정도 된 거고. 비트 이더가 당연히 탈중앙화 제일 잘 돼 있고요. 이 외에도 일부 소수 알트코인 중에 좀 특별히 탈중앙화에 강점을 둔 프로젝트가 있는데 희한하게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잘 안 갑니다. 이게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VC 힘이 부족합니다. 마켓메이커 힘이 부족하고요.
VC나 마켓메이커의 힘이 강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중앙화 될수록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화된 프로젝트일수록 잘 올려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중앙화된 회사의 강력한 주체 CEO가 있고 이런 CEO와 VC가 유착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겠죠. 친하게 지내고 그 보상이 명확할 거 아닙니까? 너에게 많이 주겠다 이러면은 VC가 됐든 마켓메이커 됐든 해당 코인 가격을 잘 올려주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갈라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월드코인이나 아캄, 빅타임 이런 거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었죠. 아캄도 많이 갔었고 빅타임 오랫동안 부진했지만은 초반에는 정말 잘 갔습니다. 탈중앙화 잘 된 프로젝트들은 이런 강력한 마켓메이커나 VC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가격 펌핑이 좀 부족해서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좀 안 오르는데 그 시장 참여자들의 좀 선택을 받으면 그래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상승을 보여줍니다. 요약을 드리자면은 다중서명 지갑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중앙화된 웹 2.5 프로젝트는 언제든 해킹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은 마켓메이커 뒷받침을 잘 받아서 오를 때 잘 팔면은 또 크게 먹을 수는 있겠죠. 탈중앙화에 신경 쓴 프로젝트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천천히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또 잘 갈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갈라게임즈 해킹 이렇게 일어났고요. 갈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는 일단 수습은 했으니까 다시 오를 것 같긴 한데 찝찝하다면은 매도하고 다른 걸 살 수도 있겠죠. 워낙 요새 흐름이 좋으니까 다른 알트 사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